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인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예비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사내 커플로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취직 준비 중인 백수인데요. 예비 남편이랑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니 결혼 생각을 한 거지만 예비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싸워도 저 먹을 거는 꼭 챙겼거든요. 예비 남편이 전화를 잘 안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한 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데 걱정도 안 되나 싶어서 취한 상태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술자리 뛰쳐나가서는 예비 남편 집 문을 두드리며 막 뭐라 했죠. 야, 너는 내가 걱정되지도 않냐? 친구들이랑 이 시간까지 술 마신다는데 왜 문자 한 통 없냐고. 하루 종일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문을 열더니 너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자다가 나왔나 봐요. 게다가 이마에는 열 내리는 헤어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술이 확 깼죠. 예비 남편도 몸 안 좋은데 제가 그러니까 화난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확 질렀는데요. 아파서 전화 못 받았다. 하루 종일 자고 있느라 문자 답장도 못했다고.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는 건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예비 남편이 쉬고 싶다고 눈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더니 예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줬죠. 지금 어디야? 그날 집에는 잘 들어갔어? 내가 아파서 너무 화를 냈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 있지. 밥은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아무리 속상해도 먹어야지. 지금이라도 챙겨 먹어. 제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예비 남편이랑 싸워서 굶었다고 하니까 음식 재료도 사오고 요리도 직접 해줬습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잘못으로 싸우든 간에 예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어줬어요. 예비 남편이 맛있는 걸 해주는 식으로 저희들만의 냉전을 끝내었던 거죠. 음식을 직접 해준 날에는 보통 제육볶음이나 오징어 볶음을 해줬어요. 그때마다 예비 남편이 제 숟가락에 반찬 얹어주고 먹는 모습 지켜보고 있어줬습니다. 제가 배불러서 수저놓으니까 그때가 돼서야 자기가 먹었어요. 저랑 싸웠다고 제 눈치 보며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상머리 앞에서 싸운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우리 결혼 말이야. 이번 연도 초쯤에 하기로 했잖아. 아직 무직 상태니까 결혼 시기를 좀 미루는 게 어떨까? 난 당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예비 남편이 무심하게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하고 싶은데. 시기 미뤘다가 당신 놓치면 어떡해. 나랑 결혼하는 게 고민돼?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저는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식 올린 다음에 투르무르 만족해도 기본 몇 천은 들 텐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취직하기 전에 결혼하자고? 지금 내가 가장하라는 소리야? 나만 돈 벌라고? 취직부터 하고 결혼해야지. 그럼 당신은 결혼 자금이나 많이 모아놨어? 7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심각한 목소리로 불만사항을 따져가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식당에서 새우 요리가 메인으로 나왔는데 예비 남편이 저한테 윽박 지르면서 새우를 하나하나 까서 내 접시에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취직 준비하는 사이에 당신이 지쳐서 가버리면 어떡해. 일단 결혼하자. 나 바로 대기업 합격할 수 있어. 나 회사 다닐 때도 성실해서 승진도 빨리 했었잖아. 그건 또 맞는 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예비 남편 별명이 엘리트였거든요. 게다가 화내면서 나 먹으라고 새우를 까주다니.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고 크게 감동받아서 전 그날 확실하게 느끼고 말았죠. 예비 남편이랑 자주 싸우고 부딪히지만 예비 남편만한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예비 남편이 물이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항상 나보고 마실 거냐고 물어보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매번 자기가 짙게 빼앗아 갔어요. 제가 굽는다고 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야, 내가 고기 잘 굽잖아. 당신이 구운 고기보다 내가 구운 게 더 맛있으니까 먹어봐. 내가 고기 굽는 거 좋아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앉아서 먹기만 해. 그것도 모자라 예비 남편이 고등어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고등어는 영 제 취향이 아닌데도 살 많은 뱃살 다 발라서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제가 그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나는 고등어 싫어해서 됐다니까. 이번에도 또 주네. 당신 먹어. 나는 안 챙겨줘도 돼. 이번엔 내가 발라줄게. 여기 뱃살 먹어. 그러니까 예비 남편 표정이 단번에 밝아지더니 고등어를 막 먹더라고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고등어 먹을 때마다 늘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좋아하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데. 당신이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나는 너무 맛있게 느껴지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는 거야. 예비 남편 입맛에 너무 맛있는 거니까 저한테 주고 싶었다니 2년 동안 한결같아서 너무 고마웠죠. 오래 사귀다 보니 예비 시댁에 초대받은 적도 있는데 예비 남편이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계를 못 먹는데 비계를 젓가락으로 쭉 갈라서 없앤 다음에 저한테 줬어요. 예비 시모께서 예비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저부터 챙겨주는 걸 보고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얼척 없다. 지 엄마나 아빠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별꼴이네.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좋냐? 며느라, 얘가 말이다. 너한테만 그러는 거다. 원래 우리 아들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식탐이 굉장하다. 하도 먹어 제껴서 숨겨놓고 줄 정도였어. 그런데 얘가 먹을 걸 다 양보하고 챙겨주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비 남편이 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 와중에 저희 예비 남편은 저한테 이랬고요. 당연한 걸 뭐. 아빠도 엄마한테 이러잖아. 아빠 보고 배운 거야. 지금도 아빠가 고기 구워주고 있고 엄마 먼저 챙겨주고 있는 거 몰라? 예비 남편이 이러니까 예비 시부모님이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가정이 화목한 집으로 시집가라고 하나 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비 남편이 백수인 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백수였던 것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대기업 간다고 준비하는 거니까 충분히 뒷바라지할 수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만 좋은 게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죠. 우리가 오래 만나고 있으니까 예비 시댁으로 초대해서 밥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갈 때마다 예비 시모께서 반찬 미리 해놓은 거 건네주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이거 가져가라. 이번에 콩나물 무침을 좀 했거든. 간단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 내가 아들 거 해준 김에 며느리 네 것도 해준 거야. 매번 뭘 해주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리 데리고 드렸죠. 아유, 또 뭘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제 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몸도 안 좋으시면서 왜 자꾸 고생하세요. 예비 시모랑 예비 시부 두 분 다 다리랑 허리가 아프셔서 건강하지 않으신데 자꾸만 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는데요. 제가 늘 하지 말라고 해도 미리 해놓은 다음에 주시니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막 거절해봤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집에 반찬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많이 해주셔서 괜찮아요. 이거 어머니랑 아버님 드세요. 저는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빈말 아니에요. 제가 그날 그랬던 이유는 예비시댁 방 한켠에서 약봉투와 파스를 발견했었거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거절한 건데 예비시모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 반찬이 맛없어서 그래? 별로야? 네 스타일이 아니니? 간을 좀 세게 해볼까? 저번에 예비 사부인이 한 반찬 먹어보니까 우리 집보다 간이 좀 있던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반찬을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정이 확 안 좋아지시는데 어쩌겠어요? 얼른 손사래를 치며 예비 시모 손에 든 반찬 받아들며 이렇게 답해드렸죠. 아, 맛이 없다뇨. 엄청 맛있어요. 저는 시부모님 고생하시니까 그랬죠. 이거 해주려면 아버님이 차 끌고 가서 무거운 짐 옮기시고 어머님이 아픈 팔다리 붙들고 막 요리하셔야 하잖아요. 이제 안 그러셨으면 해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그럴 필요 없대요. 저한테 해주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하셔서 그 뒤로 예비 시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반찬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예비 시부모님이 절 좋아해 주셔서 예비시댁에 자주 가게 됐는데요. 어쩔 때는 한 달에 4번 갈 때도 있으니 이제는 예비시댁에 갈 때면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예비 남편이 주말에 저희 집 근처로 놀러 온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진지한 분위기를 잡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슬슬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고 상견례 자리 가졌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 안 그래도 대기업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하고 있잖아. 느낌이 좋아. 불합격 소식 없이 합격할 것 같아. 대기업 경쟁률이 81대 1이었는데 1차 합격했다니. 안 그래도 저는 2년 동안 연애했는데도 예비 남편이 너무 좋고 매일 봐도 설레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면 결혼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 남편이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친정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 1차 합격했다고? 일단은 데려와 봐라. 나도 제대로 집에 초대하고 얘기 나눈 적은 없으니까 이야기 좀 해봐야겠더라. 예비 남편이 대기업 1차 합격했다. 결혼 준비하고 싶다 이 말만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더라고요. 당연히 2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라서 친정 부모님도 예비 남편에 대해 알고 계셨거든요. 엄청나게 반기시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적대적이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이 무직 상태라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죠. 반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저만 괜찮다면 결혼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는 입장이셨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약속을 잡고 먼저 예비 시댁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전 예비 시부모님께 밝게 인사드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었죠. 그런데 두 분 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도 없이 식탁에 앉으시길래 예비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도 당황했는지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해? 설마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저도 나서서 무슨 일 있으셨냐고 물어보는데 그날따라 너무 조용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번 주는 어땠냐, 일은 어떠냐, 예비사돈 어르신들과 연락 잘하고 있냐, 전화 자주 드려라 이런 말씀하실 텐데 제가 예비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바로 그때 예비시모가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잘것없는데 결혼이라니. 며느리 네가 너무 아깝다.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백수일 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니. 남편이 평생을 백수라 산 것도 아닌데 고작 그런 걸로 우시나 싶었는데 예비 시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들 녀석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고 수술하는 바람에 돈을 다 쓰고 없어. 미안하다 며느라.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당연히 모아놓은 돈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 분명히 9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고 남편은 7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신혼 때 아파트 사는 거 바라지도 않았죠. 그냥 우리 둘이 살만한 토른 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 돈이 아예 없다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제가 놀라서 예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요. 뭐야? 진짜로 돈이 없어? 결혼 자금으로 모은 7천만 원 있다며. 그거 거짓말이었어? 안 그래도 당신 무직 상태인데 돈도 없으면 안 되지. 예비 남편이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러더라고요.
맞아, 당신한테 7천만 원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비 남편이 맞다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돈 여기 뭐가 없어. 내가 아들한테 빌린 거라서 다 갚을 거야. 우선 이것부터 받아줘라. 나머지는 차차 갚을게. 아니면 내 이름으로 빚내도 돼. 그럼 내가 갚을 거 아니니. 예비 시모가 쥐어준 돈 봉투가 도둑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봐오면서 정이 쌓여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셔서 병원비로 돈을 다 썼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마음을 애써 감춘 상태로 말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 빌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주세요. 행여나 저희 때문에 빚낼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동안 결혼 자금 모으고 있을게요. 지금 9천만 원 모았는데 여기서 돈 더 모으면 좋잖아요. 제가 그러자 예비 시모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몸이 이래서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시애미가 되어가지고 며느리한테 신세 지면 어떡하냐. 예비 시모는 물론 예비 시부까지 오시길래 전 그런 예비 시부모를 다독여드리고 나왔습니다. 예비 시댁을 나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말이야, 우리가 그때 재산 공개했을 때 7천만 원이 있던 건 맞거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 있지.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야 한대. 그날 바로 급하게 수술하느라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쓰게 됐어. 예비 남편은 바로 제게 전화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부가 말렸대요. 예비 남편이 이유를 물었더니 예비 시부께서 이러셨다고 하는데요. 결혼자금 썼다고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며느리 찾을 수 없으니까 당분간 비밀로 해. 나는 그런 며느리 놓치기 싫다. 우리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메꿔 놓을게. 좋은 며느리 놓치기 싫다고 비밀을 만드는 식구가 세상에 어딨어요. 예비 남편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 들어 예비 시부에게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 될 사람 속이기 싫어. 어떻게 가족이 될 사람을 벌써부터 속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전화해서 말할 거니까 말리지 마.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 밀어내고 제게 전화해서 말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예비 시부께서 계속 이런 말을 하며 예비 남편에게 매달렸다고 했거든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 행여나 네가 파혼당할까 봐 걱정이다. 내가 돈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 몇 주면 돼. 아니, 며칠이면 된다. 예비 시부께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끈질기게 매달리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랑 실랑이를 벌이다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예비 시모 수술이 잘 돼서 태어나게 됐지만 그 뒤로 연달아 예비 시부가 쓰러졌다고 해요. 이번엔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비 시부가 허리를 다쳐서 재활치료에 돈을 다 썼다는 거죠. 결국 그 돈이 전부 다 나가고 없어졌는데 예비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아달라. 7천만 원 주겠다. 사정하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비 남편도 답답한 마음에 왜 자꾸 같은 말만 하시냐. 저한테 들켜서 파혼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께서 이러셨다고 하는데요. 내가 식구들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걸 돌려받으면 해결된다. 그런데 요것들이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잖니. 이런 식으로 매달리길래 예비 남편이 믿었던 건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돈을 전부 다 안 줬대요. 사정이 어렵다며 또 기다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왔다고 하는데요. 예비 남편에게서 사정을 쭉 들어보니 그럴만도 해서 믿어줬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사실을 숨긴 것도 거짓말한 거니까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마음이 풀렸거든요. 대신 제가 예비 남편에게 이런 말로 당부를 해뒀습니다. 알겠어. 당신 상황 전부 다 이해했으니까 진정해.
지금 당장 결혼은 절대 안 할 거고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지켜볼 거야. 예비 시부모님이 돈 주시면 그때 친정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으러 갈 거니까 당신도 이해해줘. 예비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하길래 일단은 약속은 잡았으니 예정대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죠. 제 예상대로 친정엄마랑 아빠는 우리 만나는 걸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탐탁치 않아 있나 봐요. 친정아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예비 사이가 무직 상태인데 결혼하려고 해서 걱정했어. 결혼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도 지금 당장 결혼하는 거 허락해주지는 않으려고 했다. 친정아빠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도 상황이 나아지면 하라고 해주셔서 우리의 결혼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그날 예비 남편이 저랑 친정 부모님께 몇 주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했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회계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회계팀이 있는 사무실로 가보니 이런 식으로 퇴사한 예비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임님, 아직도 퇴사한 김 대리님이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계시죠? 그럼 김 대리님이 이직하기 전에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서 일어난 일 알고 계세요? 김 대리님이 그 회사에서도 회계팀으로 입사했는데 350여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예요. 몇 주 뒤에 99만 원을 더 옮겼고 몇 달 뒤에는 100만 원, 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대요. 심지어 저희 회사를 이직한 후로 1,000만 원, 3천만 원으로 이체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많게는 한꺼번에 5천여만 원을 빼돌렸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사실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웠거나 예비 남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앞에 예비 남편이 돈을 빼돌린 서류들과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실감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왜 그동안 돈 빼돌리던 걸 모르고 있었냐고 적나라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계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 대리님이 회사 대표들과 그렇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계셨대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습범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김 대리님이 그동안 대표가 여자인 것만 노리며 이직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전 그 말을 전해 듣고 그게 사실이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님을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회계팀장님이 조용히 속삭이시더라고요. 대표님 두 분 다 이미 선약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예요. 믿지 않겠지만 공동대표님께 직접 들은 말이에요. 주임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대표님이 부부시잖아요. 공동대표님 중 한 분인 여자 대표님이 김 대리님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저희랑 거래 중인 대기업 임직원들도 이 일을 알게 돼서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네? 라고 외치고 말았어요. 여기서 대기업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 회사가 모 대기업 자회사였기 때문인데요. 다른 회사랑도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무튼 모 대기업이 주 거래처였거든요. 이것만 들어도 머리 아픈데 회계팀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김 대리님이 몰래 횡령한 게 대기업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남자 대표님이 고소하겠대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주임님이랑 김 대리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할 예정인 것도 알고 있어서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회계팀장에게 전해들은 걸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어이없고 황당하네 정말.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어째서 바로 믿어버린 거야?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밀린 업무 때문에 팀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급한 안건이 있다고 얼른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하길래 예비 남편에게 일단 퇴근해 보자고 했어요.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예비 남편을 기다렸죠. 예비 남편이 제 연락을 받고 카페로 들어오더니 다시 나가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몰래 따라갔더니 예비 남편이 뒷골목으로까지 가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런 말이 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만약에 그것이 다 배신해서 그년한테 쟤 못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 정도도 준비 못했을 줄 알아?
그것이 나랑 파혼하겠다고 해봐. 내가 대표 찾아가서 그년이랑 같이 범죄 저질렀다고 우기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예비 신부한테 조종당했다는 증거 만들어 볼 테니까. 예비 남편이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저를 아예 주동자로 만들 셈인가 봐요. 예비 남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비 남편 발자국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얼른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른 척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예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통화 내용을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설마 나 못 믿는 거야? 그 회사 사람들도 참 이상해. 왜 멀쩡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퇴사한 사람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도대체 누가 말한 거야? 그 직원한테 따져야겠어. 예비 남편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회사로 갈 것 같길래 제가 일단 예비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예비 남편을 토닥이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꺼낸 건데요. 그 사람 알아내서 뭐하게 싸우기라도 할 거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내일 대표님 만나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어요. 정황상 예비 남편이 저한테 진실을 숨기고 누명을 씌울 사람이었잖아요. 말하다 보니 반공갈식이 되어버려서 저도 아차 싶었어요. 예비 남편 표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싹 변하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봐? 나 못 믿겠어? 설마 파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너 나랑 파혼하면 나 안 믿어준 거 후회할걸? 전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했지만 곧바로 깨달았어요. 이게 저놈 본 모습이었구나. 회계팀장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누명은 아닐까 싶었지만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착하고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2년 동안 저 몰래 횡령질하며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운 제비놈이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게다가 제가 파혼하자고 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면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주동자로 우길 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비 남편 말 믿어주는 척 연기를 했죠. 아니, 대표님이 오해를 하신 건 아닌가 확인하러 간다는 말이지.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갑자기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예민해진 건 알겠는데 나한테 그러지 마. 난 당신 믿어. 당신 편이라고. 내가 이랬더니 예비 남편이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사근사근 말하는 거예요.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회사로 가서 알아서 일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난 누명 씌인 것 뿐이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알겠지? 나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엄청 노력해서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단 말이야. 엄마랑 아버지도 합격 소식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 당신 데려와서 축하 파티라도 열재. 그러니까 내일 연차 내면 안 될까? 지금 회사 연락해. 우리 엄마가 당신 온다고 축하 파티 거대하게 준비했단 말이야. 예비 남편이 합격했다는 대기업은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그 대기업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매달리면서 연차 써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예비 남편에게 복수해줄 마음으로 또 제게 어떻게 할런지 보려고 승낙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상사한테 연락해 급하게 연차를 썼죠. 예비 남편은 제가 무리하게 연차를 쓰는 모습을 쭉 지켜보며 해벌쭉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여나 제가 딴짓할까봐 하루 종일 같이 있자고 했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예비 남편과 있으면서 다음날이 오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날이 밝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소처럼 예비 시모께 8시 안부 전화할 겸 약속 시간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님도 일어나셨어요? 오늘 찾아뵙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그 시간까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 취소될까봐 도착하기 전에 11시쯤에 다시 전화드렸는데요. 근처인데 12시 정도에 찾아뵈면 되겠냐 다시 또 한번 연락드리고 간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나눌 시기이기도 하고 어르신들 댁에 가기 전에 미리 연락드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예비시댁에 갔는데 예비시부가 안 계신 거예요. 예비시모께 예비시부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몸이 찌뿌둥하다고 아침 일찍부터 등산 가더라.
좀 기다려라. 얘는 아침부터 귀찮게 전화를 몇 번이나 하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재촉하는 거니? 예비시모 반응도 그렇고 예비시부께서 생전 안 하던 등산을 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허리 아프던 양반이 웬 등산하고 있는데 밥도 안 주시는 거예요. 밥 주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다고 하니까 예비시모께서 이러셨어요. 너는 집안 어르신이 안 오셨는데 먼저 숟가락 들려고 하냐? 네 시애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가족들 다 모여야 밥을 차리던가 하지. 결국 줄임배를 움켜잡고 있었는데 1시간인가 있다가 예비시부가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예비시모께서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상을 차리셨고요. 예비시부께서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더니 땀냄새 풀풀 풍긴 채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와의 약속을 어긴 게 이해가 안 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아버님, 오늘은 왜 나가신 거예요? 제가 선약 아니었나요? 무슨 등산 약속이셨는데요. 아침에 도저히 뺄 수 없는 등산 약속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예비시부께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예비시부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도저히 뺄 수 없는 등산 약속이라니? 세상에 그런 게 있냐? 산이야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지. 동네 뒷산에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간 거야. 단순히 가고 싶어서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집을 떠나신 거래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얼척없던지요. 예비시모는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도착했을 때 일어나신 상태 그대로 계셨죠. 전에는 제가 오면 항상 씻고 꽃단장 하셨는데 오늘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머리가 산발된 채로 민소매 원피스 잠옷 입은 그 상태로 앉아 계셨어요. 동네 친구 데려와도 저러고는 안 나오겠다 싶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소파에 누워 계시더니 예비시부가 오시니까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주무셨어요. 이게 무슨 합격 축하 파티인가요? 예비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가겠다고 하고 싱크대에 올려져 있는 걸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예쁜 보자기에 싸져 있는 반찬이 아니었어요. 웬 비닐봉지를 주길래 열어보니 하얀색 일회용 비닐봉투에 전이랑 닭도리탕을 싸주셨더라고요. 전에는 새 걸로 보이는 반찬통에 반찬 예쁘고 깔끔하게 담은 다음 보자기에 싸주셨는데 감히 돌변해서 이런 취급을 하다니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명절 때 남은 전이랑 먹다 남은 닭도리탕을 싸주신 건데? 음식물 쓰레기같이 주신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게다가 저한테 닭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만났던 예비 남편이 그걸 모르고 있었겠어요? 결국 제가 화를 내면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나 닭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알고 계시잖아. 왜 갑자기 모른 척 하시는 건데? 그래, 시부모님이 까먹고 계셨다 치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싸주신 거라고 해도 안에 든 걸 보고 닭 알레르기 있다고 시부모님 불러서 말씀드려야지. 그런데 예비 남편이 악 소리를 내며 막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까먹었다. 너무 미안해.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제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됐어. 당신 먹어. 대기업 합격 축하 파티고 뭐고 할 생각도 없고 나랑 이야기 나눌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갈래. 예비시댁을 빠져나온 뒤에 집으로 가 내일 있을 대표님과의 상담으로 제대로 진실을 알아낸 후 예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닭 알레르기 핑계대면서 반찬 투정할 때냐? 너희들 언제 결혼할 거냐? 아무리 우리가 돈 없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도 않니? 우리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 나 때는 돈 없어도 결혼해서 잘만 살았다. 어차피 니들 결혼할 생각이면 며느리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결혼할 거면 우리 집 가풍을 배워야 하니 3년은 시댁에서 시집살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7천만 원 줘도 집 사려면 빚내야 하잖니.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살 좀 부대껴 봐라. 그 후에 집 해주는 거 생각해보겠다. 저는 집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어요. 예비시댁에 올 때마다 단칸방에서 월세로 시작하더라도 집안 어르신들께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이 예비 남편네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집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제가 해가도 되는 문제였죠. 뜬금없이 집 해줄 테니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돈 주고 며느리 사나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이 횡령하고 여자 대표들 꼬신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그거 아세요? 어제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훔쳤다고요. 몇십만 원 훔친 게 아니라 몇천만 원 훔쳤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범죄 사실을 숨겼는지 알아요? 여자 대표들이랑 저 몰래 만나오면서 계속 돈을 빼냈대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길래 믿어주려고 했거든요.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랑 어머님까지 이상하잖아요. 평소랑 다르게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건 또 뭐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꼴은 또 뭔데요? 이 닭부터 해명해보세요. 저 닭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그 순간 예비 남편은 물론 예비 시부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방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예비 시모가 씩씩대면서 나오셨어요. 예비 시모가 자는 척하고 있었나 봐요. 제 이야기를 몰래 다 듣고 있었는지 성큼성큼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아들이 횡령을 하고 네 몰래 여자 대표들이랑 그렇고 그런 짓을 했다고? 증거 있어? 내가 아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제 아들이 돈 좀 벌어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데려가려던 년이 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집에 더 여유 있다고 무시하고 헛소문 퍼뜨리는 거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깔보던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합격해서 어쩌냐? 이제 네 집보다 우리 집 조건이 좋은데 결혼시켜야 하니? 이 자리가 우리 아들 대기업 합격 축하 파티인 줄 알았지? 사실 이거 아들 파혼 축하 파티였으니까 썩 꺼져라. 우리 아들과 금 맞는 새 며느리 찾을 거다. 이 말을 듣고도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런 꼴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결혼 이야기 내가 꺼냈어? 네가 하자고 해서 예비 시부모님 뵌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도 이 사람 회사에서 횡령하고 여자 대표들이랑 그렇고 그런 짓 저지른 거 숨겨주고 이렇게까지 감싸주시는 건 아니죠. 김조연, 네가 좀 말해봐. 죄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인데 왜 내가 너네 집에서 잘난 아들 훔쳐가는 천하의 도둑년 됐냐고. 제가 예비 남편 이름을 막 부르짖으면서 삿대질 만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폭로해버리고 만 건데요. 나 네가 회사 근처에서 네 엄마랑 전화한 것까지 다 들었어. 내가 다 말해버리면 공범이자 주동자로 누명 씌워버릴 거라며? 그러자 예비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쥐새끼 마냥 그걸 언제 엿들었어? 다 들어놓고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 거기다 대고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니까지 깨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해?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하려고 들어? 니만 우리 고소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도 고소할 수 있어. 우리가 네 고소해서 전 재산 다 뜯어내고 참교육 시켜줄 거다. 길길이 날뛰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제가 행동해줬죠. 예비 남편이 합격했다는 대기업 인사팀에 전화 한 통 걸어준 거예요. 대기업 인사팀 전화번호는 고인공고에 올라와 있어서 검색만 하면 떴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받자 예의 바르면서 여유롭게 얘기해줬어요.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팀 합격자 명단에 김조연이라고 있나요? 그 사람이 대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다가 횡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회사한테까지 피해가 갔는데 김조연 씨가 뻔뻔하게 그 회사에 지원해 합격했대요. 인사팀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고 곧 있으면 그쪽 회사로 공식적으로 소식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김조연 씨 불합격 처리해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예비 남편은 물론 예비 시부모까지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 전화 한 통으로 예비 남편 놈 인생이 나락으로 바뀐 거예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모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길래 제가 경고해줬죠. 아직 실감 안 나시죠? 나중에 제가 무슨 복수를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김조연, 이 자리 합격 축하 파티 아니고 파혼 축하 파티라는 거 왜 말 안 해줬어? 고맙다. 이런 파티 열어줘서.
덕분에 너 참교육해줄 수 있었네. 이러고 이전 예비시댁 문을 확 열어서 시원하게 쾅 닫고 나아졌는데요. 제 예상대로 이전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잘린 것도 모자라 횡령죄로 붙잡혀서 재판에 넘어갔대요. 이전 예비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예비 시부모 병원비로 다 썼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횡령하면서 7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범죄 사실이 들통나자 회계팀 직원들 입막음으로 돈을 뿌리느라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됐는데 입막음도 안 돼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 예비 남편이 참교육을 받게 되자 이전 예비 시부모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제 집으로 찾아와 막 비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전 예비 시모가 문을 두드리며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라. 우리 아들 좀 도와줘. 계속해서 이러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이전 예비 신부가 제 손을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재판에 넘어갔는데 제발 증인으로 서줘라.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좀 해줘. 변호사 말로는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징역살이 한대. 내가 그날 하루는 파운축가 파티랍시고 나대고 막말을 해댔지만 그날만 그랬잖니.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지. 그때는 우리가 미쳐서 연기를 했던 거야. 그동안 잘해줬던 게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주라. 그 당시만 생각하면 우리 도와주고 싶지 않니? 응? 이전 예비시부는 옆에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리더니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놈이라 이 죄만 없어지면 다시 대기업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대기업도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우리 아들 부를 거라고.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거기만 있니? 다른 대기업도 쎄 빠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대기업 남편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도와주고 다시 진지하게 만나봐 주라. 제발. 이전 예비 시부모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길래 제가 팔로 밀어내고 발로 쳐내면서 말했어요. 회사 돈 빼돌리고 바람 피운 제비놈 아들 두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가셨어요? 아니다. 원래부터 인성이 글러먹었으니 그런 아들이 나왔겠죠. 멀쩡한 부모 밑에서 범죄자가 나왔겠어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놈이랑 결혼할 것 같으세요? 저 증인 서줄 생각 없으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또 한 번 찾아오면 아들놈 과거 샅샅이 캐내서 옛날에 저질렀던 범죄까지 전부 다 알아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게 계속 매달리려고 했던 예비 시부모가 확 물러나더라고요. 겁먹으라고 한 말인데 이전 예비 남편 놈이 옛날에도 뭔 짓을 저지르긴 했나 봐요. 전 그 사실을 깨닫고 어이없어하며 문을 확 닫았는데 이전 예비 시부모가 문 밖에서 잘못했다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그 뒤로 안 찾아오는 것 같더니 이전 예비 남편이 제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기어오더니 소리쳤어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멍청해서 그랬어. 당신 몰래 여자 대표들이랑은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어. 순전히 돈만 보고 만난 거라고. 횡령도 나 혼자 저지른 거 아니야. 여자 대표들이 꼬드기는 바람에 그랬던 거라니까. 어차피 대표들 돈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초췌한 얼굴인 것도 모자라 수염 덥수룩한 남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전 예비 남편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 막 뿌려주면서 대꾸해줬어요. 아이쿠 미안해. 내가 요즘 당신 만나고 나서 사는 게 너무 무서워졌거든. 혹시 몰라서 후추 스프레이를 사놨는데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뿌려버렸네. 솔직히 생각해봐. 범죄자인 걸 숨기고 있던 남자가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어느 여자가 안 무서워하겠어. 억울하면 고소해. 당신이 나 주동자로 몰고 갈까봐 이미 변호사도 선임해 놓은 상태니까. 이전 예비 남편 놈이 막 괴로워하면서 바닥을 뒹굴고 있길래 무시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울면서 갔는지 몇 분 뒤에 복도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전 예비 시부모가 찾아와서는 이전 예비 남편 놈 감옥 갔다며 서럽게 울길래 어쩔 수 없이 근황 소식도 알게 됐어요. 전 그런 예비 시부모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전 예비 남편 만난 게 액땜을 한 거였는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좋은 사람도 소개받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전 예비 남편과 다르게 전문직이라 직업도 안정적으로 확실히 있고 돈도 잘 벌더라고요. 잘 사는 것이 최상의 복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전 예비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를 장식해 줄 생각이에요.